다들 안녕하세요. 그대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신가요? 비트코인이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아주 롤러코스터 같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위쪽에서 좀 수익 실현을 좀 했다가 떨어지면서 다행히 익절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수익을 조금 덜 보면서 일이 좀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트렌드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탈이 이제 되는 부분에서 이제 이쪽에서 아래쪽에서 잡았던 이제 포지션은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서도 익절을 하고 이제 두 번째 익절은 여기서 해가지고 원래 봤던 기대 수익보다는 그렇게 많이는 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한 번 더 이제 아래쪽에서 재진입을 했고요. 이제 진입을 한 근거, 이제 진입에 대한 근거는 원래는 여기가 뚫렸을 때 여기서 이제 숏을 쳤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이제 제가 다른 일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 숏을 못 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난다면 세 덩어리죠. 세 덩어리, 한 덩어리, 두 덩어리, 그리고 세 덩어리. 그러니까 한 번 빠지고 반등, 한 번 빠지고 또 반등, 그리고 다시 한 번 빠질 때, 다시 한 번 빠질 때 이제 진입을 했어요. 이때 당시에 이제 괴리율이 좀 발생을 했죠. 4시간 차트 상에서도 4시간 차트상이 아니고 1시간 차트상이죠. 1시간 차트상에서도 이제 괴리율이 여러 번 발생을 했어요. 이제 괴리율이 여러 번 발생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요때 빠질 때 추가적으로 1시간 괴리율에서 이제 진입을 했었어요. 진입한 데 있어가지고 그렇게 좀 망설임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진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기서 한 번,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멈추고, 그러니까 한 번 빠지고 반등, 또 한 번 빠지고 반등. 그 다음 빠질 때 이제 진입, 그리고 그 앞에 브레이크가 바뀌는 거 보면서, 그리고 조금 더 차분하게 좀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요 아래 선을 그어놨잖아요. 노란색 선. 사실 이제 이 노란색 선까지 오면 진입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요 구간, 박스권 구간에서 빠질 때 보면 한번 브레이크가 먼저 걸렸죠. 그래가지고 브레이크가 먼저 걸리네. 그래서 그 다음 빠질 때 요 캔들에서 들어갔어요. 사실 이제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걸 다음에 요 캔들에서 들어갔거든요. 요 캔들은 사실 견뎠습니다. 왜냐면 여기까지 빠질 때까지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진입을 할까라고 이제 고민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좀 빠지다가 여기까지 안 오고 이제 반등을 치길래 잤습니다. 손절을 걸어놓고 잤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와 살벌했겠네. 안 잤으면 정말 살벌했겠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제 횡보를 되게 오래 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보니까 횡보를 오래 했거든요. 알람도 울리지 않고 이제 그런 다음에 반등을 쳐서 이제는 지금은 좀 올라가는 중이에요. 어떤 분께서 질문을 남겨줬어요.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을 도달을 했는데 이거 위험하지 않냐라고 이제 이야기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테스트는 끝났다. 그리고 이제 이 캔들로 인해서 이제 추가적인 반등이 이제 상승장이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어저께 이제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이제 굉장히 어저께 많이 빠지면서 어저께 볼 때는 요 아래까지 빠져서 이렇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여기가 이제 음봉이었어요. 아래쪽으로 빠질 때 이렇게 음봉인 상태로 이제 빠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오늘이죠. 오늘 이제 일어나서 일봉 마감이 20일 이동평균선 밑에 그리고 전 캔들보다 아래쪽에서 장악형으로 우리가 이제 흔히 장악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캔들에 대한 장악형으로 만약에 발생을 한다 그러면 이건 이제 종료선언을 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한 반등을 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큰 하락에 대한 것에 이제 대비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22동 평균선에 대한 부분 아래쪽에서 이제 이탈을 하게 되면 올라온 다음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근데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행히 어디에요? 여기죠. 22동 평균선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전캔들이 다행히 장악은 아니고 그 위쪽에서 이제 마감을 했고 현재도 이제 이동 평균선을 조금 지키고 양봉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구간부터는 올라야 돼요. 이제는 그냥 올라야 됩니다. 이제 올라야 되고요. 이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조정이나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마무리 같은 경우에는 발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돼요? 가장 쪼여져 있는 구간이죠. 제가 항상 이 주 이동평균선 7SMA인가 20MA 이 이동평균선이 이제 극도로 쪼였을 때, 이제 극도로 쪼이고 교착에 만났을 때 이 구간이 이제 승부처 구간이라고 항상 얘기하죠. 승부처 구간이라는 건 뭐냐면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 구간을 만약에 하락으로 이탈하고 마감을 하게 되면 그때는 단순히 이탈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이탈한 이후에 반등을 쳐도 저항자리로 변하게 돼요. 항상 이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 이 이동평균선 차트가 밑에 있게 되면 저항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이 이동평균선 위에 있으면 지지력을 가지게 돼요. 지지력을. 그래서 이동평균선 위에 있을 때는 항상 떨어지면 나의 든든한 백이 되지만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게 되면 이건 그냥 나의 적이 된다라고 보면 돼요. 내가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어떠한 저항력을 작용하는 힘으로 작용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기술적 트레이딩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기준점으로 바뀌네요.
기준점이 바뀌게 되는 거죠. 아래쪽에 있을 때는 떨어졌을 때 이번처럼 매수에 대한 작용을 하겠지만 시장이 그 아래쪽으로 머물게 되면 올라갔을 때 저항에 대한 작용으로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다행히 그거는 잘 지키고 있어요. 현재는 지금 잘 지키고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 구간, 이 짧은 구간이죠. 요 안에서는 변동성이 얼마나 크게 돼도 제가 항상 이 구간에서는 이야기했었죠. 조정을 받아도 반등을 칠 거다. 조정을 받아도 반등을 칠 거다. 왜냐하면 이동평균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이 아래로는 이동평균선이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주봉에 대한 이동평균선은 존재할지 몰라도 일본 관점에서에 대한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에 대한 지지력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이하에 대한 하락으로 시장이 좀 받아들여지면 안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 구간, 이제는 이 구간 이하로 만약에 하락을 할 경우에는 시장이 상승장으로 간다. 이제 앞으로 상승장이 올 시기가 가까워졌다라가 아니고 이거는 하락에 대한 조정을 어느 정도는 열어놓을 수밖에 없겠네. 그리고 지속적인 하락에 대한 것도 열어놔야 되고 상승장의 종료적인 부분도 우리가 한 번은 생각해봐야 되겠네 라고 해야 되는 구간은 117K 정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제 117K야. 어저께 이제 엊그저께 분석을 할 때는 이제 요 구간을 다시 보면 안 된다고 했지만 이미 이동평균선이 많이 올라왔죠. 이미 이동평균선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117K 이하에 대한 하락은 시장이 부정적인 관점으로 적용을 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는 웬만하면 음봉으로 끝나는 날은 없어야 돼요. 현재 구간에서 음봉으로 만약에 끝난다라고 한다면 이동평균선 다 아래입니다. 만약에 하루라도 음봉 아래로 마감이 되는 날이 만약에 오늘도 만약에 캔들이 반전이 돼가지고 음봉 아래로 해서 아래쪽으로 마감이 된다. 가격적인 부분으로는 117K 이하로 앞자리가 116을 보는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는 이거는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하락적인 관점을 열어놔야 돼요. 물론 이렇게 하락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이런 식의 하락이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간적인 관점에서 상승적인 부분보다는 하락적으로 길게 시간을 가져가는 관점이 좀 길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러면 뭐가 안 좋냐면 알트가 안 좋아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빠진다 그래도 이렇게 빠질 거라고는 생각은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저 여기서 하나 이제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서 하나 더 볼 수 있는 거는 볼린저 밴드예요. 현재 볼린저 밴드가 쪼여 있죠. 이제 볼린저 밴드가 쪼였다는 뭐예요? 큰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볼펜 하단이 요 아래 있단 말이에요. 117K 아래가 깨져도 볼펜 하단에서는 반등이 좀 나올 거예요. 문제는 20일이 꺾이게 되면서 옆으로 기면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비트코인은 떨어진다고 해도 반등은 계속해서 쳐나갈 거예요. 쉽게 그냥 무너지지는 않을 거지만 문제는 만약에 이 아래 117K 아래로 깨졌을 때의 문제점은 뭐냐? 비트코인은 적당한 부분에서 반등도 치면서 움직임을 가져가겠지만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어요. 지금 알트코인 시장이 굉장히 좋죠. 펑펑펑펑 뛰는 애들도 있고 많이 오르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하락 조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간다 그러면 그때는 알트코인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하락적인 부분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상승은 6대 4입니다. 상승적인 관점은 더 크게 봐요. 왜냐하면 여전히 저는 이제 항상 원칙적인 기준을 가지고 항상 이야기하기 때문에 20일 이동평균선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20일 이동평균선은 지키고 있고 상승장으로 가기 위한 어떠한 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장으로 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봐요. 매수 진입에 대한 생각을 해봐도 되냐? 나는 어느 정도 매수 진입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봐도 된다고 그래요. 물론 아까는 117K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지만 나는 만약에 매수 진입을 조금 고려를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한 116K, 한 116K 정도에 대한 손절 정도, 짧은 손절이죠. 굉장히 짧은 손절을 가지고 비트코인에 대한 진입도 어느 정도는 생각해보죠. 왜냐하면 손익 대비가 좀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손익 대비가 좋다라는 뜻은 뭐냐면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아래로 떨어졌을 때 마이너스 한 2.5%죠. 한 2.5%에 대한 손실이지만 위로에 대한 수익은 무한대죠. 우리가 얼마나 상승장을 오래 가고 많이 갈지 모르기 때문에 손익 대비 손실보다 수익이 훨씬 더 큰 구간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진입에 대한 생각도 나쁘다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하지만 문제는 하락적인 부분. 항상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말했다시피 항상 올라갈 거고 올라갈 것에 대한 것은 그냥 당연한 거라고 그냥 기본 베이스를 깔고 있지만 만약에라도 117K 아래로 비트코인이 깨지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사실 비트코인에 대한 걱정은 별로 할 필요가 없겠지만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조정이 세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물론 지금 항상 저번 방송에서도 그렇고 이번 방송에서도 그렇고 왜 맨날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분석에 대한 관점은 위험에 대한 걸 이야기하냐. 항상 얘기했죠. 항상 우리가 상승장으로 갈 것을 당연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쪽 관점이 나왔을 때에 대한 시장의 위험도가 더 크다라고 했잖아요. 올라갈 확률이
7이지만 떨어질 확률이 3이지만 3이 만약에 발생했을 때의 그 하락과 그 손실률이죠. 하락과 손실은 생각보다 과격한 경우가 많아요,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항상 긴장감을 좀 유지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원래 상승장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충분히 하락 조정으로도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염두해둬야 돼요. 왜냐하면 거의 추세가 터지기 직전이죠. 그때가 가장 긴장감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상승 관점도 당연히 있지만 하락에 대한 관점도 두 개가 동시에 공존하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뭐냐면 항상 올라간다라고 생각해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비트코인은 9월달, 올해 9월 전까지는 지금보다 높은 가격에 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라도 그게 실패하는 관점이 나온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그 과격한 하락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양쪽에 대한 방향성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상승에 대한 관점을 너무 올라갑니다, 비트코인은 무조건 올라갈 거예요, 그럼 뭐 이렇게 막 비트코인은 올라갈 것에 대한 관점만 막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이야기 안 하고 항상 그 반대쪽 관점에 대한 관점이 나왔을 때에 대한 것을 그냥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그 이야기를 좀 많이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 돼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계속 숏은 안 잡습니다. 아마 좀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한 3, 4개월, 최근 한 3, 4개월 동안은 제가 거의 숏을 잡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웬만하면 거의 다 계속 롱을 잡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20일 동평균선이 있고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도 이제 매수를 담는 거지. 항상 하락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인지 정도, 그 긴장감 정도는 조금 유지해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봉 같은 경우에도 저번 주 주봉을 마감을 잘했어요. 그죠? 저번 주 주봉을 마감을 잘했기 때문에. 그죠? 주봉 마감 자체가 어떻게 돼요? 양봉이죠. 제가 이제 저번 주 주봉이 음봉이 되는 거는 그렇게 속 좋은 건 아니다라고 했지만 양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양봉으로 마감을 하고 그리고 그 위에 올렸기 때문에 사실 큰 파동에서 항상 5파동 이야기하죠. A, B, A, B, C, D, 그리고 D죠. 지금 이제 D를 하고 있는 거죠. D. 그렇죠? A, B, 양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전에 대한 봉이 장악형으로 볼 수 없지만 어쨌든 이전에 대한 음봉을 장악하고 어느 정도는 장악하고 그리고 충분히 이제 매수력에 대한 부분도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가 행보 구간으로 봐. 기간 조정이라고 했잖아요. 그 기간 조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좀 머지않아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안에는 큰 상승이 한 번은 발생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동평균선이 쪼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냥 승부를 내야 되는 구간이에요. 오늘 분석에 대한 요점은 이제 그냥 상승을 해야 돼요. 시간적으로 지지를 끌 수는 있어도 조정을 받으면 안 돼요. 더 이상에 대한 이 아래쪽 부분에 대한 조정만 없이 그냥 이 구간에 대한 횡보만 하는 한이 있어도 횡보만 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떨어지지만 않아야 된다는 것이 현재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보죠. 왜냐하면 더 이상의 아래쪽으로 받아줄 구간이 그렇게 크게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볼린저 밴드 하단이 존재해요. 116K 정도에 대해서는 하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반등은 치게 되어 있지만 21동 평균선이 꺾인 관점에서에 대한 반등은 이때는 어느 정도 빠른 관점에서 조정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어쨌든 하거나 위험에 대한 관점을 열어놔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만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상승에 대한 관점은 충분히 열려 있고 그리고 그 상승을 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지지부진하게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가고 있어요. 뭔가 시원하게 계속 올라가고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자꾸 올라가면 횡보를 오래하고 올라가면 횡보를 오래하는 것을 계속해서 좀 지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길을 좀 많이 모으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 구간도 이제 충분히 올라가게 되면 아마 굉장히 파격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정도로 길을 좀 많이 모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올라가는 관점에서 기본 베이스는 열어놓고 지만 하락에 대한 관점, 이만큼 길을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실패했을 때는 어느 정도에 대한 개인적으로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리스크 관리는 뭐 현금화를 조금 한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내가 그런 것에 대한 현금화 정도는 충분히 조금은 열어놓고 보는 것이 좋고 특히 그리고 만약에 하락 조정에 대한 부분이 발생한다 그러면 알트코인에 대한 부분은 올라가는 것보다는 굉장히 크게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조금만 염두에 두고 상승장을 지켜보면 충분히 위험에 대한 만약 상승에 대한 관점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수익도 챙길 수 있는 반면에 만약에라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위험에 대한 관점이 생겨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익을 지키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전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점을 더 충분히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상승장 때나 뭐 이럴 때 항상 손실을 크게 본 적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항상 지금처럼 올라갈 것을 당연시 생각하지만 항상 그 반대편 쪽이죠. 반대편 쪽으로는 잘못됐을 때에 대한 관점에 대한 기준도 항상 그거를 열어놓고 분석을 해요. 왜냐하면 그 관점은 상승장 때 잘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발생하면 위험이니까요. 상승장 때는 올라갈 때는 그냥 계속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래도 결국 언젠가는 그 관점이 발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이 될 수도 있고 저 위가 될 수도 있지만 당장 그거를 쓰거나 그것을 행할 필요는 없지만 항상 그 분석을 준비죠. 우리는 항상 위험에 대한 준비를 해놓게 되면 무적이라고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거를 충분히 인지하고 매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이제 거의 긴장감은 끝이에요. 사실 이제 굉장히 가슴이 좀 두근거립니다. 얼마나 큰 상승을 할지 아니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긴장감이 굉장히 큰 자리에 이제 도달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 긴장감을 해소시켜 좀 시원한 상승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들 다음 시간에는 웃기기 한번 제대로 좀 외쳐보도록 합시다. 분석의 그대였고요. 다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흥분해버렸어. 자, 그러면 즐거운 하루 되세요.